양심 리뷰. 오늘은 30만원 초반의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기가바이트 G27F 차례입니다. 기가바이트는 모니터 전문 기업은 아니에요. 그래픽카드나 마더보드를 잘 만드는 대만 3사 중에 하나죠. 그런데 최근 기가바이트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 모니터 전문 기업들을 조금씩 벤치마킹 하더니 최근에는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모델들이 나왔거든요. KD-EOF라든가 FI-27QP 같은 거, 이런 거 반응 상당히 좋았거든요. 이번에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. 기가바이트 분들, 일단 저한테 좋은 평가 받으려면 FHD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번 양심 리뷰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. 이게 참 모니터도 소개해주고 주기도 하고, 이 정도면은 이런 해자 같은 콘텐츠가 어딨어요. 여러분 봤어요? 사실 여러분 광고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광고를 하지만 여러분, 제목이 양심 리뷰 아니겠습니까? 무조건 좋다고 말 안 할 거예요. 정말 단점은 단점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해주면 저의 어떤 이 발언 수위 면도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많이 호응해 주시면 제가 신랄하게 아주 소비자적인 시각에서 계속 제 양심을 걸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거는 뭐 양심이 좀 괜찮나요? 뭐 할 말 다 해 그럼 뭐. 자, 곧바로 스펙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27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, 도트 피치는 0.3113 수준인데 이 하이 DPI 배율을 100% 고정으로 놓고 봐도 글자가 큼지막해가지고 한눈에 정말 잘 들어오는 그런 황금 밸런스거든요. 사실 여러분, 게이밍 모니터라고 365일 계속 게임만 하실 거예요? 여자친구는 언제 만들 모니터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웹서핑도 하고 글도 읽어야 되는데, 그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27인치의 FHD 그리고 32인치의 QHD 정도 해상도라면 하이 DPI 도움 없이 글자를 좀 깔끔하게 잘 읽을 수 있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패널은 IPS9 평면인데 안심하세요 여러분, 서브 픽셀이 3서브 픽셀입니다. 가독성의 3요소, 첫 번째가 이 해상도와 크기의 어떤 밸런스, 두 번째가 3서브 픽셀, 그리고 세 번째 플리커플인데, 이 G27F는 이 가독성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모니터예요. 이 제품은 최대 밝기에서만 플리커플이 되는 그런 제품 아니에요? 안심하세요. 이 G27F는 모든 밝기에서 플리커플이가 작동하는 그런 모니터입니다. 눈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돼요. 그리고 솔직히 눈 건강이 정말 걱정이 되면 여러분,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여자친구 좀 만나고. 주사율은 144Hz인데 조금 아쉬워요. 게이밍 모니터라고 나오는 제품들 대다수가 165Hz까지 FHD 해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종종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FHD 모니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144Hz, 뭐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조금 주사율을 낮춘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, 우리 집 앞에 뽀삐 PC방만 가도 80석, 90석, 뭐 165Hz 게이밍 모니터 다 붙여놨다고. 이거 한 5년 전에도 144는 나오지 않았나? 4년 전, 5년 전에 나오던 주사율이라고요. 144는 지금 이게 2020년이라고 지금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제가 60Hz나 144나 뭐 비슷하다고 본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혈압도 고혈압이고 165Hz 미만으로는 웹서핑도 잘 안 하거든요.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세격은 sRGB 기준 133%, DCI P3 기준으로는 97%가 측정이 됐는데, 솔직히 좀 놀라워요. 어떻게 이 가격대에 이런 세격이 나올 수가 있지? 기재해놓은 스펙표에는 sRGB가 125%고 DCI P3가 95%였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저희 실측값은 더 높게 나왔어요. 마케팅을 왜 이렇게 해야지? LG에 물론 제품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지만 놀라운 수치예요. 진짜 한 3, 4년 전만 해도 여러분, 이 정도 DCI P3면 100만원 그냥 넘어갔어요. 모니터 가격이 진짜 비쌌습니다. 그런데 이 LG같이 패널 잘 만드는 선두 기업들이 나노 IPS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개발해서 이 영역을 확장해 놓으니까 뭐 AU, BOE 이런 회사들도 덩달아 이 패널의 품질, 색역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대 30만원이라는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에서도 이런 높은 색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광색역이란 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. 색이 너무 진해요, 색깔이 너무 투머치한 것 같은데,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색역이 높다고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. 사진 작업하시는 포토그래퍼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높은 광색역이 오히려 거부감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sRGB라든지 다른 색상 지표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 응답 속도는 MTRT 기준 1ms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G2G 기준 1ms와는 측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. MTRT 기준 1ms 를 G2G로 변환했을 때 4에서 5ms 정도 나오거든요. 대략 그 정도 근사치의 응답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건 솔직히 기가바이트에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. 이 모니터의 응답 속도를 기재하는 게 G2G가 업계 표준이다, 그것만 써야 된다, 뭐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타사들이 지금 다 이 마케팅하면서 G2G를 1ms를 외치고 있는데, 이 MTRT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한 1ms다 이런 느낌을 풍기려고 하거든요. 이건 진짜 쓴소리 좀 해야 돼요. 아니 언제적 MTRT를 지금 쓰고 있어. 정정당당하게 G2G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자주 가는 뽀삐 PC방만 가도 80석의 MTRT는 없어. G2G가 2ms지.
가변 주사율 기능은 AMD의 FreeSync 프리미엄 인증을 받았고요. 이 DP 포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NVIDIA의 G-Sync 컴퍼티블도 활성화 자체는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인증은 아니에요. 제가 이 NVIDIA의 인증 리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G7F의 모델명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 약간 덧붙이자면 FHD에서 사실 144 프레임 뽑아내는 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.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 나오잖아요. 이 정도 해상도에서 144 프레임 뽑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. 결국 이 허들은 더 낮아질 거예요. 따라서 G-Sync 모듈의 존재, 인증 여부 여기에 큰 비중은 안 두셔도 됩니다. HDR 지원 여부는 없습니다.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. 괜히 어설프게 이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받았다가 몇만 원 더 비싸지면 여러분 불쾌하지 않겠어요? 그리고 그 로컬 디밍도 없이 HDR 400이라고 막 여기저기 마케팅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은데 그런 거 그냥 거품 다 싹 다 날리고 몇만 원 더 저렴하게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가격, 저희가 전달받은 출시 가격은 30만 9천 원인데 사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. 이 돈으로 G7F 말고 비슷한 스펙의 다른 모니터 더 저렴한 건 없을까? 기능이 좀 추가됐지만 디자인이 더 얄쌍하다든가 뭐 스탠드의 기능성이 더 확보된 그런 모델은 없나?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알파스캔, 뭐 LG, 뷰소닉 이런 거 다 조사해봤더니 G7F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동급 스펙에서 제일 저렴했었습니다. 게다가 이건 저희가 전달받은 출시 가격이거든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쿠팡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사전 예약 가격이 27만 9천 원이었어요.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기가바이트 모니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할인이 들어갈 때 구입을 한다? 그렇게 되면은 동급 스펙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패자 수준이 아닌가. 자, 결론 내보도록 할게요. 나는 모니터에 큰돈 투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살짝 높은 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갖고 싶고 광세격에 큰 거부감 없이 높은 세격을 원한다. HDR 같은 거 모니터에 뭔 소용이냐, 커브드는 때려 죽어도 못 쓰겠다, 이런 분들 27인치의 평면 FHD의 IPS 이런 무난한 모델을 갖고 싶다,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릴 수 있겠고, 반대로 나는 FHD 해상도 정말 눈이 썩어서 못 봐주겠다, 가독성의 삼박자 그딴 거 필요 없고 광세격에 정말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, 아우 그 진한 색 보기도 싫다, 이런 분들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더 나은 스펙, 더 높은 주사를 갖고 싶다, 이런 분들한테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제가 양심 리뷰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특장점을 가진 다양한 모니터들 소개를 해드리게 되거든요. 비싼 경우는 뭐 한 200만 원 넘는 모니터들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여러분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패널 들어가고 막 좋은 기능 들어가고 비싼데 안 좋을 수 있겠어요?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저렴하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의 어떤 사용 용도, 목적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나는 만족을 한다,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쓸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제품도 좋은 제품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퀘이사전 볼트였고요. 다음 양심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난 뽀삐 PC방이나 가야겠다.